일본은 끝났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난 80년대 버블 경제 시절 세계 10대 기업 중 무려 8개 기업이 모두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토요타 자동차와 소니의 전자제품, 그리고 애니메이션과 J-팝을 세계로 수출하며 세계 3위 경제 대국이자 문화 컨텐츠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상황이 그때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약 30년 동안 일본 제품 또는 일본 기술이 세계 최고로 군림하며 독점하던 반도체, 선박, TV, 스마트폰, 게임, 문화 콘텐츠, 통신 분야 시장은 모두 현재 한국이 세계 1위를 싹쓸이하며 일본을 앞선 지 오래입니다. 요즘 누가 J-팝 듣고 소니 TV를 보며 일제 스마트폰을 사용합니까? 다 메이드 인 코리아지. 또한 일본이 미래의 먹거리로 삼기 위해 거의 30년 동안 꾸준히 공들여 자본과 문화를 투자하여 커다란 빨대를 꼽아놓았던 동남아 경제 식민지 시장에서조차 현재 한국이 빠른 속도로 일본 기업들을 밀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일본도 더 이상 예전의 일본이 아니고 한국도 예전의 한국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대국입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 최강대국으로 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은 한때는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병들고 이빨까지 빠진 한국과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지는 해입니다. 현재 일본 경제는 하우스 오브 카드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으며 곧 무너질 예정입니다. 일본 서민들 소득은 지난 20년 동안 나아진 게 없는데 물가만 미친 듯이 계속 올랐고 수도와 전기 그리고 의료와 지하철의 우체국까지 모두 민영화하여 생활비가 천정부지로 오르게 된 일본 서민들의 상황에 얼마 전 일본 정부는 가장 건드리면 안 되는 소비세를 무려 10%로 올리는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그건 일본의 내수 경제가 쪼그라들어 세금이 충분히 거치지 않아서 현재 일본 정부에게 돈이 없기 때문이며, 그래서 대신 안 그래도 가벼운 일본 서민들의 지갑을 털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아베노믹스로 너무 많은 돈을 찍어내어 물가가 너무 올랐고 국가 채권도 남발하여 현재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제일 빚이 많은 나라가 되어서 더 이상 돈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임진왜란 때 그랬던 것처럼, 관동 대지진 때 그랬던 것처럼 미친 물가와 소비세 인상 등으로 힘들어진 일본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를 다른 곳으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 일본은 그 먹잇감으로 다시 한번 한국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아베는 억지 명분을 만들어 한국에게 싸움을 걸었고, 동시에 일본의 언론들은 일제히 혐한 방송을 보도하기 시작하며 한국을 비난과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센 척하고 있지만 아베는 지금 아마 죽을 맛일 겁니다. 잠시 아베의 그 구원받지 못할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빵 날리며 한국에게 싸움을 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 실적이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버렸고, 동시에 불화수소처럼 지난 30년 동안 일본이 최고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독점하고 있던 알짜 시장을 사라지게 해버림과 동시에 사업 잘하고 있던 관련 기업들은 이제 판로가 없어져 폐업하게 생겼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의 기업들은 불과 몇 개월 만에 자체적으로 기술을 확보해서 국산화에 성공하며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크게 높이게 해주는데 일조를 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연 6조 원 넘게 가져다주며 일본의 지방 경제를 풍요롭게 해주던 한국 관광객들이 일시에 사라져버리며 현재 일본의 지방 경제는 집단 부도 상태 직전까지 내몰렸고, 한국의 군사력이 이제는 너무도 강해져버린 상황에서 영토 분쟁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잊을만 하면 일본 영공으로 비행기 날려서 겁주고 있고, 그 중간중간 북한은 또 일본 방향으로 미사일 날려주는데 지소미아가 파기되어 더 이상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미국 트럼프 형한테 기대려고 했더니 트럼프는 옥수수 8조 원어치 강매하면서 주일 미군 방위 분담금을 갑자기 5배나 올리며 1년에 15조 원이나 내라고 하며, 동시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일본 자동차 관세도 모두 올리겠다고 아베를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의 신뢰도가 지금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명분 없는 수출 규제를 했다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자기 스스로 그 규제를 일부 풀며 병신 인증을 했고,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당하며 국가적 파트너로서의 일본의 신용도가 대외적으로 박살이 났으며, 지금 진행 중인 한국 일본 간 WTO 제소 역시 일본의 패소가 불보듯 뻔하여 일본은 이제 국제적으로 회복하기 힘든 수준까지 신용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걸 만회해보겠다고
무리해서 유치하게 된 올림픽 역시 애초 6조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도 너무 부담이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실제로는 그 5배인 30조 원이 들어가게 되었고 똥물 수영장과 방사능 선수 식단, 경기장 공사 문제들과 일본 IOC 위원 비리 사건에 최근 마라톤 경기 장소 변경까지 성공은커녕 잘하면 내년 올림픽 개최 시기 직전에 개최 취소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로 현재 아주 엉망으로 올림픽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법까지 새로 만들어 일본 시민들과 언론의 펜과 입을 틀어막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올림픽 때문에 이제 수많은 외국 언론들이 현지에 와서 직접 취재를 시작하며 일본 전역이 그리고 사실 일본 땅에 있는 흙, 물, 공기 포함 거의 모든 것들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하고 있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물론 일본 국민들까지 불안해하기 시작했으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잘 나갔던 시절 반도체와 배터리, 선박 그리고 전자제품과 통신기술 모두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를 누렸던 일본이지만 현재 그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를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와중 한창 일해야 할 대다수의 일본의 젊은이들은 히키코모리가 되어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고 꿈도 꾸지 않는 무기력한 상황이며 한편 일본의 어린 여자아이들은 BTS와 K-POP 그리고 K-뷰티에 열광하며 혐한은커녕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노래와 춤 잘하고 운동 잘하고 게임 잘하고 제품 잘 만들고 거의 미래도시 수준으로 테크놀로지 수준이 앞서 있으며 군사력도 이미 미군의 도움이 없다는 가정하에 일본을 저 멀리 앞서버린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동경의 대상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약 1년 후인 내년 올림픽을 전후하여 현재 10%까지 올린 소비세로는 커버가 안 돼요. 소비세를 다시 15%로 올리거나 아니면 국가부도를 선언하거나 해야만 하는 국가 존폐의 실존적 기로에 서게 될 수도 있으며 방사능 문제가 국제적으로 다루어지거나 또는 일본 내부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피폭자 통계가 공론화되며 국가적 사망 선고를 받게 될 수도 있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아베는 이후 4년 동안 트럼프에 의해 보다 악랄한 조건으로 완성된 지옥의 팝콘 셔틀을 돌아야 할 수도 있으며 한국의 불매운동이 내년에도 지속되어 대한국 수출 물량이 이전의 10% 미만으로 폭락하며 안 그래도 아슬아슬한 일본의 경제 문제가 터지도록 만드는 뇌관이 될 수도 있으며 어찌어찌 개최하게 된 도쿄 올림픽이 준비 부족과 방사능 관련 문제로 커다란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 일본은 순식간에 세계인이 모두 보는 앞에서 세계 최강대국에서 경제적으로 부도난 불량국가,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사람이 살 수 없는 국가가 되어버릴 것이며 그렇게 추락해버리고 약해져버린 일본을 향해 러시아와 중국은 영토 문제를 비롯한 각종 외교 문제를 다시 꺼내들며 압박을 할 것이고 한국과 필리핀 등 2차 대전 당시 피해를 입었던 국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시에 각종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한마디로 일본은 그동안 주변국들에 행했던 죗값을 한꺼번에 치러야 하는 외교 지옥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제가 예상하는 약 1년 후 일본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예상이 틀렸기를 그 예측이 빗나가길 바랍니다. 이 정도로는 그동안 일본이 저지른 죗값을 충분히 치르기에는 너무도 부족해서 말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